안녕하세요. 아마스 심종현은 왜 동대문을 배신했나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동대문 사단 이정재의 야망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명동주먹사단의 타도와 전국주먹의 통일, 그 다음은 자신의 원대한 포부인 이기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경무대로 보내고 공석이 된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는 무서운 욕망을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자무식 김두한도 한 의원 자리, 나라고 못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언제나 한 수 아래로 보던 김두한이 국회의원이 되어 의사당을 들락거리자 질투심에 몸을 떨던 이정재는 자신의 구상을 성취하기 위해 사돈 유주광을 이천에서 불러올려 자신의 행동대장으로 삼고 종로의 아우마스 심종현과 서대문의 최창수를 중심으로 사무회를 설립합니다. 후에 이 조직은 소공동의 홍영철과 광화문의 장영빈을 포함시킨 오후회로 발전하게 되지만 바로 여기에서 심각한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58년 9월 서울 청운동 북한산자락 댄스홀 백운장, 오색 등불과 콩작이는 음악, 남녀의 댄스가 한창 무르익은 저녁, 허리에 손도끼와 새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10여 명의 건달들이 몰래 산기슭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문 가까이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백운장 기도 김영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춘자 좀 불러주시오. 나 춘자 애인 되는 사람이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일 밝을 때 만나시오. 지금 한창 바쁠 때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오. 막무가내로 자신의 애인을 불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남자를 제지하기 위해 안쪽의 기도들 서너 명이 우르르 몰려나와 남자를 포위하자 기다렸다는 듯 산속에서 무장한 건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모조리 죽여버려. 본때를 보여주자. 한 명의 진상을 쫓아내려 나왔던 서너 명의 맨몸의 기도들이 흉기로 무장한 건달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쇠파이프와 손도끼가 춤을 추었고 기도들은 모조리 바닥에 나들물고 말았습니다. 이 새끼들 우리 구역에서 당장 꺼져. 다음번에 정말 죽여버릴 거야. 정체 모를 건달들은 백운장의 기도들을 훔친 두들겨 팬 뒤 이 말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백운장, 이곳은 광화문 장영빈의 구역이었지만 이곳 사장은 종로 아우마스에게 술집의 운영을 맡기고 있었고, 이에 장영빈은 종로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이곳까지 관리하느냐, 이곳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유주광 또한 광화문에 들릴 때면 장영빈의 부하들에게 너희들 형님한테 기대지만 말고 큰 강금 물어다 형님 좀 대접해드려라는 말을 종종 했고, 이것을 백운장을 종로파에게서 강제로 뺏어오라고 오해한 부하들이 한밤중에 백운장을 습격하고 그곳 기도들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이 기습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종로의 아우마스. 뭐? 우리 구역에서 당장 꺼지라고 그랬다고? 그렇다면 이건 광화문 패들의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그는 이정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중재를 부탁했지만 종로 아우마스의 세력이 너무 방대해진 것을 우려했던 이정재는 아우마스와 장영빈을 불러 화해시키면서 백운장은 광화문 장영빈에게 넘기시오 라는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이정재의 결정. 아, 동대문과 광화문이 나를 견제하는구나 라고 느낀 아우마스는 그대로 명동으로 투항해버렸습니다. 동대문과 종로, 광화문과 서대문 등이 삥 둘러 명동을 포위한 듯 포진해 있어 항상 긴장감을 느끼던 이화룡은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인 종로의 아우마스가 명동에게 손을 내밀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정재 이자가 의리 없이 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소. 아우마스의 넋두리에 아예 이참에 동대문을 깨버립시다. 명동파의 맹장 신상사가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길에 지금 동원할 인원이 몇이나 있디? 이화룡의 한마디에 어느새 명동의 주먹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서울운동장으로 집결해라. 드디어 보수의 최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958년 9월 14일 200여 명의 주먹들이 40여 대의 찝차에 올랐습니다. 선봉에는 원한에 찬 아우마스 심종현과 명동의 신상사, 박종배, 김철기 등 한 주먹 한다는 명동의 맹장들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지프에 올랐습니다. 가야 동대문으로! 이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명동의 모든 주먹들이 모인 이날의 출동. 손에는 저마다 새파이프와 몽둥이, 그리고 손도끼까지. 그들의 얼굴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맹렬히 달리던 수십여 대의 지프가 멈춘 곳은 원남동 로타리 원남 카바레. 이곳은 유지광이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로부터 얻은 곳. 야, 이곳이 유지광이 운영한다는 카바레지.
당장 이 새끼 끌고 와! 모두들 흥분에 겨워 날뛰었지만 유주강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동대문의 주먹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명동 주먹들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기습이란 것은 조용히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동대문의 지척인 서울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주먹들이, 그것도 수십 대의 지프에 나눠 타고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 지금 쳐들어간다 하고 동네방네 떠들어댄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들의 공격 소식은 시시각각 동대문 사단에 전해졌고 이정재는 이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참에 명동을 박살냅시다. 아우마스 이 배신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정재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붙어봐야 피만 볼 뿐이다. 손대지 않고 놈들을 괴멸시킬 계획이 있다. 이정재는 이번에야말로 명동파를 모조리 쓸어버릴 생각으로 자신이 키워준 경무대 곽영주 경감에게 전화를 걸어 동대문 경찰서와 종로 경찰서의 경찰들을 출동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동대문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명동과 종로의 연합주먹들은 원남동 로타리를 지나 세 방향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은 광화문 오야봉 장영빈을 잡으러 금천동으로, 한편은 서대문 오야봉 최창수를 잡으러 냉천동으로, 마지막 한편은 이재관을 잡으러 충정로로 달렸습니다. 장영빈의 금천동에서는 소식을 듣고 매복하고 있던 광화문 패거리들이 돌멩이가 날아들었지만 명동파들이 끝까지 돌겨가자 이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마치 미로와 같이 복잡한 골목이었던 서대문 최창수의 냉천동 집은 찾을 수조차 없었고, 충정로의 이재관 집을 덮쳤을 땐 개미 한 마리 없었고, 그 시각 이재관은 사건의 시발점인 백운장에서 유유히 댄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허탈하는 명동파들 앞으로 서너 명의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여기 이렇게 몰려있어? 경찰들은 다짜고짜 이들을 검문하기 시작했고, 동대문파 주먹들을 한 명도 잡지 못한 명동 주먹들이 경찰들까지 나서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것들이 안 그래도 10뻗쳐 죽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의 뺨을 갈기자 이들의 위세에 위기감을 느낀 경찰들이 돌아서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명동 건달 하나가 위협을 가하기 위해 이들의 옆으로 도끼 하나로 던졌습니다. 이렇듯 경찰과 건달들을 옥신각신하는 사이 동대문 경찰서 경찰들의 병력들이 도착하자 명동 주먹들은 모두 지프에 올라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재의 사주를 받은 곽영주와 경찰들, 집하시오! 또한 서울지검의 26세 열혈 검사 유무영 검사 등은 명동파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고, 명동 주먹의 수장 이화령은 물론 정팔, 신상사, 이영순 등이 모조리 검거되면서 명동 주먹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웅지 마라 했던가, 이들은 이 사건으로 훗날 4.19와 5.16을 비껴감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호사가들은 이날의 일을 충정로 도끼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우마스 심정은 그는 왜 사무엘을 배신했나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